우선은 룰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심사예요. 그렇죠. 룰을 둘러싼 이른바 개파 갈등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룰 관련해서는 네. 이게 마치 이번 무슨 전당대회 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이건 아주 그 대선 전부터 이미 얘기가 돼 왔던 거고 대선 때도 네.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이 너무 후진적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 아시죠? 예, 50대 50이에요. 50. 당원 50에 일반 국민 5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선 가면 1차 네, 이제 네. 1차 경선 본선 가면 70대 30.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당원 70, 네. 국민 30. 그 2차 경선이 아하. 2차 이제 본 경선이고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분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조직이 네. 부족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의원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민주당 보세요. 대의원이 45%예요. 그렇죠. 권리당원 대의원. 40%. 40%. 네. 그러니까 대의원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민주당이 오랫동안 조직이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분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네. 대의원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45%. 거기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 지금 의원이 안타깝게 낙선하고 그 뒤에 20만 명 정도가 새로 입당을 했어요. 네.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주축이지만 이분들이 입당을 하면서 대의원 대 일반 당원의 비율이 점점점 더 커져요. 격차가. 권리당원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당원들이 많아지니까. 예, 대의원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대의원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이 갖고 있는 표의 그 가치가 네. 이 당원들 새로 당원은 늘어나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퍼센트로 45% 40이면 퍼센테지로 보면 똑같은 비슷한 퍼센테지만 네. 당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20만 명이 늘어나게 되면 당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당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표의 가치와 등가성으로 보면 그렇죠. 대의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표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심지어 안민석 의원이 90대 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한 계산 안 해봤지만 안민석 의원은 90대 1. 그러니까 대의원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일반 당원 90명 표의 가치와 동일하게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후진적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개혁이 안 되면 그러면 당원들 중에 가입을 했던 시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 민주당 당규에 보면 6개월 그러니까 당원으로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투표권을 갖게 돼요. 근데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끝나고 바로 입당한 사람들은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예. 그러니까 3개월 지나고 당비를 3개월 동안 낸 사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주당이 좋아서 입당을 했는데 그분들은 투표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과연 교당 방치할 거냐. 근데 이제 개파 싸움 되니까 예전에 이낙연계라고 분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룰로 가자. 대의원들이 45% 하는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아니다. 새로 입당한 분들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충돌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국민의힘처럼 당원 뭐 예를 들면 일반 국민 경선 네. 50대 50으로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개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룰을 계속 지켜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그 지금의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개혁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이게 대의원 제도가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편중된 당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좀 배분해주는 차원에서 대의원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대의원들이 정말 이게 어려운 지역에서 헌신해가지고 그 헌신한 점을 인정하는 게 민주당의 그동안 모습이었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연 그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파 싸움이거든요. 개파들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의원들은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고관여 측면일 뿐만 아니라 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개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형성된 개파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면서 결국 자기들의 권한과 권리만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대의원 제도가 활용되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아니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대의원제를 모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제가 지금의 구조에서 과연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제도까지 바꾸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논란이 되는 것은 네. 투표권을 어디까지 줄 거냐 이 문제,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거예요. 대의원제까지 바꾸자고 하면 그건 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니까 그건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정당화하고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사람이 되려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럼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관련된 분들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고 네, 그런 한쪽의 의견인 거잖아요. 전국 정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뭐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의원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지역을 모두 다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있던 분들이 전체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네.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국민 경선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 가지고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예 이 민심을 더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네. 사실은 대의원 비율은 좀 줄여가는 게 맞고 맞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럼 서운해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대의원 하셨던 분들. 뭐 서운해하시겠지 그분들. 근데 기득권을 내려놔야 개혁이 되죠. 지금 혁신 비대위라며. 그런 것도 혁신 못하면 어떡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권한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당연히 싫어하죠. 거부하고. 원래 개혁이라는 건요 그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걸 저항이 없는 걸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기존에 기득권이 있었다고 계속 인정해달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사회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의 사회 구조로 보면 네. 그런 어떤 그 대의원이라고 하는 소위 누군가의 그 뜻을 그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직접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고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그런 정치적 구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누가 대의원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그리고 한번 대의원 돼서 뭐 바뀌는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과연 그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파의 어떤 개파 정치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그게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바뀌어 가야 된다. 지금의 정치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꾸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옳은 방향, 민주당이 바꿔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쇄신 혁신에 비춰볼 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좀 바꿔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이 앞으로 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뭐 전해철 오늘 전 장관 얘기 들어봐도 근본적인 건 못 바꿀 거다. 뭐 비율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못 바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친 이재명계 의원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비율을 확 조정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소규모 비율 조정만으로도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투표권 부여하는 그게 문제 좀 중요하다. 이게 중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율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혁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감이 워낙 크니까. 그건 장기적 관점에 저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 바꿔야 돼요. 대의원제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옛날에 박정우 기자도 통일 주체 국민의 뭐 그런 거 생각나죠? 체육관 선거. 네. 그거 다 대의원들이 한 거잖아요. 어려서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갑자기 왜 이러세요? 청년입니다. 같이 청년. 늙어가는 처지에 이러지면 안 되지. 아니 그때도 뭐 대표로 가서 다 한 거잖아. 투표를 직접 민주주의 안 하고 대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의원제도 이거 폐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국민 정당이 되려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좀 해결이 돼야 된다. 6개월이냐 3개월이냐 하는 문제. 그 문제 이번에 그건 또 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전준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위도 어떻게 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당원들 입장, 국민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를 바라볼 때 아니면 어떤 당원으로서 당원 활동을 할 때 효용감을 좀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당원들이 어떤 내가 권리당원으로서 뭐 내 권리가 정말 있구나 느끼려면은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문제거든요. 그 3개월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당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아하. 근데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지. 뭐 예, 문제점이라고 하면 네. 전략적으로 어떤 한 뭐랄까요, 개파나 이런 데서 그냥 막 돈 대신 내주고 당비 가입시켜가지고 네, 투표하게 네. 하고 이럴 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전당대회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3개월, 4개월 전에 이미 그런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려면.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네. 낙선하고 나서 들어온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아깝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깝게 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 또 지지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민주당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입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전당대회까지 그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만약에 아니다. 그런 계획이었다면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전당대회 네. 출마할 걸,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나오고 전당대회 출마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치밀하게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 했어야 모든 되는데. 걸 다 알아야만 계획 짜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번 네. 사안은 그 위험성과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재명 지금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할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그 없었고요. 당시에는. 근데 네. 그걸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할 거다 이런 거까지 다 계획해서 그러면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3개월, 6개월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랜만에 최진봉 교수, 예.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맞아요. 오랜만에 휴가 월요일에 뵙게 됐는데, 네. 자,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인터뷰 예. 슈퍼챗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왜냐면 제가 인터뷰 끝날 때 말씀드린 그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슈퍼챗, 장사를 잘하셔. 네, 우리 또 슈퍼챗 박정우 여러분들 기자가. 슈퍼챗 보내주시면 최진봉 교수가 네. 오마이TV에 계속 방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수가 있고요. 혹시 아직까지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하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에 또 후원 잡아서 시청료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